음, 네, 최호진님 맞으시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10월 31일 자바스크립트 수업 시작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제 요소의 탐색, 탐색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 HTML 태그의 하나의 기준을 잡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위 요소 혹은 하위 요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HTML 태그의 트리 구조를 타고 다닌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이제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는 위로 올라가는 거. 패런트 노드라고 하는 거하고 클로제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소개해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하위 요소를 찾아가는 자식 요소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그 자식 요소를 찾는 방법이 첫 번째는 차일드 노즈하고 칠드런이 있는데 차일드 노즈는 좀 쓸데없는 텍스트까지 다 가져오니까 칠드런을 쓰시는 게 맞다. 그렇게 정리했었고요. 칠드런을 쓸 때 주의하실 점은 얘가 배열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친숙한 형태로 반복 처리하려면은 그 배열로 변환하는 과정이 한번 필요합니다. 예, 고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 내용 시작을 하죠. 자, 자손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예제는 되게 간단해요. 목록 정의 태그가 두 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클래스가 썸브라고 되어 있는 li 스판 태그들이 들어있는데 밑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 클래스가 썸브인 요소를 모두 가져다가 반복 돌리면서 글자 색깔하고 글자의 굵기를 바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 썸브라고 하는 선택자로 접근하면은 얘도 되고 얘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얘만 하고 싶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애시당초 첫 번째는 선택자를 조절하는 거죠. 샵 포스트 원 안에 있는 썸브. 이렇게 선택자를 조절해서 접근하면은 얘만 지정할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자바스크립트스럽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스럽다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객체를 자바스크립트로 끌고 들어올 때 사용했던 게 제일 많이 쓴 게 도큐멘트.쿼리 셀렉터였죠. 자, 이 도큐멘트로 시작하면은 HTML 문서 전체에서 탐색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도큐멘트가 아니에요. 자, 그 윗줄에 도큐멘트.쿼리 셀렉터라고 한 다음에 샵 포스트 원. 그러면은 이 포스트라고 하는 요 객체는 요 UL 태그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그 밑에 줄 보세요. post.query selector all. 썸브라고 하는 클래스를 찾는데 앞에 붙어 있는 주어가 포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찾는 거예요. 그 선택자를. 그래서 어떤 대상의 그 자손을 찾을 때는 앞에 주어가 도큐멘트가 아니라 그 부모 객체가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클릭에 대한 대상이 버튼이 아니고 각각의 UL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이걸 받아서 2점 프리벤트 디폴트가 아니라 2점 커런트 타겟이라고 접근하면은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을 뜻하잖아요. 얘를 클릭하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점 쿼리 셀렉터 이렇게 접근하면은 클릭한 거 하위에서 찾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많이 쓰시는 게 2점 커런트 타겟 뒤에다가
쿼리 셀렉터 붙이시는 경우일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요 첫 번째 버튼 누르면은 포스트 1 안에 있는 썸브만 제어하니까 여기 위에 4 개만 바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포스트가 아니라 도큐멘트로 바꾸면 전체가 다 바뀌겠죠. 이 클래스를 갖는 거를 HTML 문서 전체에서 찾으니까요. 네. 자, 차이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화면상에 제가 스판 태그를 연달아서 놨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스판 태그에는 버튼 2 개를 놨습니다.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 전에 있는 3의 글자가 커지고요. 다음 거를 클릭하면은 그 뒤에 있는 4가 커집니다. 네. 자,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코드 볼게요. 먼저 적용할 글자의 크기를요, 변수 2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btn1을 클릭했을 때, 얘를 클릭했을 때 갖고 온 글자 크기에다가 플러스 2를 해요. 그럼 18이 되겠죠? 자, 얘가 지금 18이 된 거죠. 우리 반복문 처리할 때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반복문 이게 만약에 반복문이라고 치자고요. 합성 같은 거 할 때 반복문이 시작하기 전에 변수를 만들고 들어오면 이 변수 값은 계속해서 유지가 됐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벤트 핸들러 밖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이벤트 안에서 값을 바꿔도 그 내용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변수가 이렇게 안에서 선언이 됐었다라고 하면은 사이즈 1이라는 변수를 버튼 누를 때마다 16이라고 만들어 놓고 2를 더하니까 이 버튼은 100번을 눌러도 18일 거예요, 계속. 근데 변수가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가 실행하면서 이 변수를 16이라고 세팅해 놓고 버튼 누르면은 18, 그게 유지가 되는 거죠. 또 누르면은 아까 했던 거에 이어서 가는 거예요. 18에다가 2를 더하니까 2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반복문 돌 때 합산했던 거랑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페이지가 이동하기 전까지는 이 변수는 계속 유지가 돼요. 물론 자바스크립트의 그 한계는 페이지 새로 고침하면 다 리셋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바스크립트 태생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고요. 물론 새로 고침해도 안 날아가게끔 하는 방법은 21단원쯤에 나오긴 할 겁니다. 자,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죠. 2점 커런트 타겟을 커런트라는 변수에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커런트가 의미하는 거는 요 버튼이 되겠죠? 자, 커런트 점 패런트 엘리먼트. 지난주에 봤었던 내용이에요. 부모죠. 바로 쉽게 부모. 자, 부모의 이 속성이 요 예제의 주제입니다. 프레비우스 엘리먼트 사이블링. 이름이 되게 길어요. 어쨌건 앞에 있는 대상의 바로 직전 태그를 뜻합니다. 그 대상의 스타일의 글자 크기를 바꾼 거예요. 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마찬가지예요. 요 버튼 객체로 가져온 다음에 부모에 접근을 하고요. 그 부모를 기준으로 다음 거에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HTML 태그가 같은 뎁스에 있을 때 바로 직전 거는 프리비우스 엘리먼트 사이블링, 다음 거는 넥스트 엘리먼트 사이블링이에요. 바로 직전, 바로 다음. 이게 아무래도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접근하면요. 요소를 이제 탐색하는 방법이 좀
통일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접근할 때 이 기능이 그렇게 썩 깔끔하진 않습니다. 원래 그 jQuery의 목적이 이거예요. 요소 탐색하는 거. 그 쿼리라고 하는 게 지르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객체를 찾기 위해서 웹브라우저한테 자꾸 물어본다는 의미예요. 이게 요소를 탐색하는 것만큼은 사실 jQuery가 기능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활용하는 게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네, 디자인은 되게 유치합니다. 네. 네, 서브 메뉴 스타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거 만들 때부터 이런 거 만들 때 저거부터 많이 그 논란이 돼요. 뭐냐면은 HTML 구조를 어떻게 짤까? 보면은 막 div 태그 갖다가 막 별의별 구성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자, 모든 형태의 메뉴는요, 무조건 목록정입니다. 시멘틱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시멘틱적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목록 정의로 짜시는 게 이벤트 걸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보통 이거 짤 때 보면은 div 태그를 중첩해서 많이 쓰세요. div로 부모 메뉴, 여기서 div 닫아요. 그리고 자식 메뉴를 이렇게 또 들어가요. div 자식 메뉴 넣고 div 그리고 포지션으로 이거 막 옮겨 어떻게 위치를 잡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많이 이벤트 거는 게 얘한테 on 마우스 오버 하면은 서브 메뉴 열기. 그 다음에 on 마우스 아웃 하면은 서브 닫기. 자, 그래서 여기에다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서브 메뉴가 착 하고 열려요. 그리고 나서 밑에 거를 클릭하려고 커서가 이렇게 이동하면은 여기서 빠져나오죠. 그럼 얘가 동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얘한테 이벤트를 똑같은 걸 또 걸어요. 얘한테 on 마우스 오버 그다음에 on 마우스 아웃 이렇게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마우스 커서가 여기다가 일로 이동하면은 얘가 계속 나와 있어요. 똑같은 이벤트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예요, 여기. 요 사이. 마우스 커서가 요 사이에 걸리면은 메뉴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 메뉴 만든 것 중에 가끔 보면은 마우스 커서 옮기려 그러면은 엄청 빨리 옮기면 괜찮은데 천천히 옮긴 메뉴가 자꾸 닫히면서 사람이 약 올리는 메뉴 있어요. HTML 구조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해결하시는 방법은요. 서브 메뉴 구조가 부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은 div가 있고 부모 메뉴에 대한 뭐 앵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서브 메뉴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대체로 이벤트를 이 링크에 거세요. 그게 아니고 이때는 이 부모 div에 거는 거예요. 부모 태그한테. 얘한테 마우스 오버를 걸었을 때 서브 메뉴를 열어라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에 마우스 커서가 있는다고 해도 이 div 안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가 여기 부모 메뉴에 있으면은 서브가 열립니다. 그 다음에 서브를 클릭하겠다고 마우스 커서가 이 안으로 이동을 해도 여전히 부모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 커서가 이동하는 동안 부모가 닫히질 않아요. 그래서 서브 메뉴 만들 때는 HTML 구조조차도 이벤트를 어떻게 만들까에 그 대응돼서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부모 안에 서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div 태그로 만들다 보면 이제 그게 잘 그거를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목록 정의로 만드시면 돼요. 자, 메뉴에 대한 그 큰 목록 정의를 만듭니다. 보통 클래스 이름 GMB라고 많이 짓던데 메뉴 컨테이너라고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li 태그들로 각 메뉴의 항목을 만들고요. 그리고 클릭할 항목은 li 태그 안에 링크로 각각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브 메뉴는 여기에 각각 이렇게 작은 목록 정의를 또 넣은 거죠. 일단 이렇게 만들어야 시멘틱적으로 봤을 때 '아 여기가 메뉴구나.' 하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벤트를 이 링크한테 거는 게 아니라 원뎁스에 대한 li 태그에다가 마우스 오버와 아웃을 건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li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서브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서브 메뉴 안에서 내가 클릭하겠다고 커서를 이동해도 여전히 이 이벤트가 적용돼 있는 li 태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브 메뉴가 닫히질 않아요. 여기에 마우스 오버를 걸을 때 서브 열기. 이렇게 적용하면은 서브 메뉴 안에서 마우스 커서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얘가 닫히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우스 아웃에서 서브 닫기라고 하면은 요 li 태그를 완전히 빠져나가야 서브가 닫히는 거니까 정상 동작을 하는 거죠. 자, 뭐 스타일시트는 뭐 크게 그 특이 사항은 없고요. 일단 그래도 여기부터는 한 번씩은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어 예 가볍게 리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목록 정의 태그를 중첩해 놨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앞에 붙어 있던 땡땡이들 요즘 크롬 브라우저가 다 잡아먹고 안 나오더라고요. 자, 이 UL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줬으니까 이 안에 있는 li 태그들은 이 li 태그 단위는 플렉스 기본 속성에 의해서 가로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요 원뎁스 li 태그들만 가로 배치하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이 ul 태그들까지 가로 배치가 되진 않아요. 얘네는 밑으로 세로로 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단위로 가로 배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메뉴 컨테이너 안에 있는 A 요거랑 요거 모두 그 적용되죠. 사이즈 잡아 주고 배경 이미지를 넣었어요. 배경 이미지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요렇게 생긴 이미지 기본 상태에서요. 마우스 올리면 요렇게 바꾼 거예요. 색깔을 쪼끔 바꾼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링크에 이렇게 배경 좀 걸고요. 사이즈 잡아 줬어요.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배경 이미지를 딴 걸로 바꾼 거죠. 그럼 마우스 올라가면 메뉴가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 안에 있는 메뉴 아이템들한테 플렉스를 그 0 하고 0 으로 줘서
그 부모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걸면 잘못하면 자식들 사이즈가 부모에 맞게 막 강제로 바뀌거든요. 그거 못 바뀌게 막았고요. 자, 포지션 렐라티브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서브 메뉴를 열고 닫는 건데요. 네, 요거 이런 식의 그 기능은 그 스타일리스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아무리 자바스크립트라고 해도. 자, 서브 메뉴에 리스트 초기화 시켰고요. 포지션 앱솔루트 걸었습니다. 포지션 앱솔루트를 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브 메뉴가 전부 사라져 있는데 그 밑에는 콘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브 메뉴를 열었을 때 얘가 이렇게 같이 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서브 메뉴라고 하는 거는 콘텐츠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브 메뉴를 그 레이어화 시키기 위해서 포지션 주고 Z 인덱스 준 거예요. 근데 포지션 앱솔루트 같은 경우는 잘못 주면 그 전부 다 브라우저 왼쪽 상단의 기준으로 위치를 잡으니까 지금은 제가 레프트하고 탑을 안 줬기 때문에 자기 자리 지키고 있지만 잘못하면 다 일로 쏠려 버리잖아요. 만약에 얘네한테 레프트 0이라고 주면은 얘 때문에 그렇구나. 자,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전부 다 한쪽에 쏠려 버립니다. 왜냐면은 기준 앱솔루트 기준점이 브라우저 좌측 상단 끝이라 그래요. 근데 부모 요소한테 포지션 속성을 스태틱 이외에 다른 값을 주면은 포지션 앱솔루트의 기준점이 부모 태그로 바뀌죠. 그래서 딴 데로 가질 않아요. 지금 위치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탑이 0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아예 탑 속성을 뺐고요. 이렇게 해서 메뉴가 열려도 기존 콘텐츠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위를 덮을 수 있게끔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리고 닫히는 처리할 때 봐주세요. 보통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는 디스플레이 논하고 디스플레이 블록 요 두 개를 많이 바꿔치기를 해요. 근데 디스플레이 논과 블록을 할 때는 트랜지션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가 없어요. 디스플레이 속성으로 해버리면요. 자, 그래서 이 서브 메뉴의 높이 값을 0으로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 목록 정의 태그 서브 메뉴가 이만큼이 있어야 되는데 높이가 0이니까 높이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겠죠. 근데 그 안에 있는 li 태그들은 각각 높이를 갖고 있잖아요. 각각 높이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높이가 0인 목록 정의 안에 있는 li 태그는 이만큼 삐져나온 상태가 돼요. UL이 있고 이제 li가 있는데 얘네가 개당 높이가 48이에요. 근데 얘가 높이가 0이에요. 그럼 UL 태그는 이렇게 위에 찌그러져 있고 안에 있는 거는 밖으로 삐져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 삐져나가 있는 곳이 가려지게 안 보이겠죠. 자, 여기까지 그냥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자, 삐져나간 게 잘려 있다라고 해서 부모한테 스크롤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단 부모를 삐져나갔다라고 하면 무조건 스크롤바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버플로우 속성이 그 스크롤바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가 사이즈가 작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삐져나가 있을 때 이 부모 개체한테 스크롤 헤이트 스크롤 헤이트였는지 스크롤 탑이었는지 제가 긴가민가 하네요. 어쨌건 스크롤바의 높이를 측정하면은 얼마만큼 삐져나갔느냐에 대한 높이를 가져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삐져나간 요마만큼의 이 높이 값이
스크롤바의 높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 스크롤바의 높이를 갖다가 부모의 하이트 값으로 넣어주면 부모의 높이가 점점점 커지면서 자식을 채우겠죠. 그리고 마우스가 빠져나가면 부모 높이를 다시 0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때 트랜지션을 걸면은 스르륵이 됩니다. 단 그냥 헤이트는 트랜지션을 안 먹어요. 그래서 맥스 헤이트를 넣습니다. 이게 이제 CSS3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 옛날 CSS면 이거보다 더 복잡하긴 한데 CSS 요즘 이 정도 지원 안 하는 브라우저 없잖아요. 더군다나 내년 6월 달부터는 모든 윈도우에서 익스플로러 가동 안 돼요. 진짜요. 내년부터 익스플로러 완전 폐기예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저 익스플로러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한숨 푹푹 쉬는 분들 제가 솔직히 몇 분 뵀거든요. 반년만 참으세요. 이미 현재 윈도우 8.1까지는 익스플로러 가동 안 돼요. 지금 윈도우 10부터만 그건데 내년 6월 달부터인가 이제 전면 가동 안 하겠다고 발표한 지 꽤 됐어요. 자, 어쨌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갈게요. 자, 점 메뉴 아이템. 이 원뎁스에 대한 li 태그입니다. 열리는 메뉴는 링크에 거는 게 아니에요. 링크에 거는 게 아니에요. 이 부모한테 가셔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이치니까 얘네들 반복 돌면서 처리를 할 거고요. 요 부위는 이 li 태그 하나하나가 되겠죠. 자, 저 부위한테 이벤트를 2개씩 겁니다. 마우스 오버, 마우스 들어갔을 때랑 마우스 나왔을 때. 얘네들은 짝으로 놓을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여기서 요 2와 이 부위는 같은 애입니다. 왜냐면 요 부위가 이거 하나하나인데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이니까 결국은 2점 커런트 타겟이 요 li가 되잖아요. 그럼 요 부위와 2점 커런트 타겟은 같은 애. 좀 전에 제가 2가 같은 애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할게요. 2점 커런트 타겟과 부위는 같은 애입니다. 자, 마우스가 올라가면 마우스가 올라간 대상을 찾아요. 그리고 아무 서브 메뉴나 건드리는 게 아니라 마우스가 올라간 태그 안에서 서브를 찾아요. 딴 데 거 서브 건드리면 큰일 나겠죠. 그 서브의 스타일 맥스 헤이트를 서브의 스크롤 헤이트 값으로 다시 맞춰줍니다. 이게 열리는 처리고요. 그다음에 닫히는 처리는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서 맥스 헤이트를 널 혹은 0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러면 열리고 닫힙니다. 이게 아마 비교 대상이 없으시면은 이게 얼마나 간단한 처리인지 약간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이 스크립트가 비슷한 기능을 구현하는 자바스크립트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되게 심플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은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구현한다라고 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자바스크립트만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개발하시는 분들, 개발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CSS 되게 안 하려고 들어요. 약간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은 어 제가 개발 처음 시작한 게 2001년도였거든요. 그때쯤 이제 저랑 같이 개발하던 선배 개발자님 분들은 CSS 만지는 거를 어느 정도로 생각했냐면은 어 약간 창피한 일로 여겼어요. 왜냐면 CSS하고 HTML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논리가 없어요, 얘네들은. 막 if문 같은 그런 논리를 구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도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초짜 강사일 때는 누가 저한테 고급 과목 주겠어요. 이제 강의 막 시작하는 앤데. 그러니까 저한테 처음에 이제 CSS랑 HTML 하래요.
근데 맨날 개발만 했지 CSS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개발자 치고 CSS 정작 시키면 되게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처음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CSS 선택자라는 개념이 처음 이제 머릿속에 정리되고 나서 와 이거 완전 신세계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선택자를 아는 것만으로 개발 코드가 되게 줄어요. 그 다음에 CSS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효율성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CSS 하면 완전 신세계가 열린다고 개발의 시각이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웹페이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는요. 특히 UI에 관여하는 부분은 CSS가 거의 다 먹고 갑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숟가락만 얹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너무 짧다라고 해서 실망하시지 마세요. 사실 이 예제는 CSS가 다 먹고 가는 예제예요. 근데 저도 CSS의 동작 방식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 이쁘게 만드는 거는 개인 실력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건 센스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 예제가 다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네. 이쁘게 만드는 거는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제 모양이 좀 볼품 없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제를 이렇게 만들면은 학생들이 이제 과제로 해오는 거 보면 막 스타벅스 메뉴 따라하고 막 그러는데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그거. 자 1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요거 그 8 시까지 내용 체크하시고요. 예제가 당연히 다행히 길진 않아요. 10분 쉬었다가 8시 10분에 뵐게요. 자 다음 예제는 이제 서브 메뉴랑 구성이 비슷합니다. 이제 collapse라고 해서요. 아코디언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해요. 이렇게 클릭했을 때 열리는 스타일의 메뉴입니다. 주로 이제 공지사항이나 FAQ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죠. 이게 유형이 두 가지예요. 클릭했을 때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게 따로 노는 게 있고 클릭했을 때 다른 거 클릭하면은 기존에 열려 있던 게 닫히는 유형이 있고요. 근데 저는 닫히는 유형은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게 페이지 스크롤이 너무 왔다 갔다 해 갖고 좀 정신이 없더라고요. 일단은 요거를 먼저 베이스로 할게요. 자 구현 방법은 아까 서브 메뉴랑 비슷해요. 자 일단 이런 거 구현하실 때는 한 세트만 먼저 하세요. 자 지금 요렇게 5세트가 있는데 어차피 클래스로 구현하는 거니까 한 세트만 남겨 놔도 별 상관없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반복 문의 처리하니까. 요거 하나만 먼저 이제 구현을 하시면 돼요. 제목 텍스트랑 내용 텍스트는 그냥 임의의 문구 그냥 아무거나 넣으시면 됩니다. 자 타이틀 영역은 배경 색상 뭐 글자 색깔 크기 뭐 이런 거 좀 적당히 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색깔 바뀌는 거랑 그다음에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활성 상태의 배경 색깔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자 타이틀 영역에 collapsible 타이틀이라고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열리면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강제로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색깔을 바꾸게끔 처리한 거고 지금 CSS는 마우스 올라갔을 때 색깔이랑 액티브라는 클래스의 배경 색깔을 똑같이 했는데 색깔을 다르게 줄 수도 있겠죠. 두 개 클래스요. CSS 구성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 구현 방법은요. 컨텐트 영역에 여백 점 잡고 맥스 에이트를 0으로 부여하고 삐져나간 거 자르고요. 트랜지션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리는 컨텐츠는 CSS가 이게 그냥 공식화 시키시면 돼요. 이거를. 클릭했을 때 뭔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열리고 닫히는 유형은요. 일단 이 CSS를 공식화하세요.
다른 거 꾸미는 거는 뭐 부가적인 거니까 괜찮고요. 자, 그럼 이제 요 CSS에 의해서 이 컨텐트라는 요 영역이 일단은 화면상에 안 보일 거예요. 높이가 0 인데 삐져나간 거 잘라내기까지 했으니까. 대신에 그 잘려 있는 공간에 대해서 스크롤 헤이트, 예, 이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로 이 값을 취해서 이 높이에다가 부여하면은 트랜지션 효과에 의해서 열리는 이펙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제목을 클릭했을 때 지금은 한 세트만 놓고 하지만 요 제목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 갖고 있는 항목을 전부 다 가져와서 반복 처리합니다. 그럼 이 V가 제목 하나가 될 거예요. 자, 이 V한테 클릭 이벤트를 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클릭이 됐을 때 클릭된 자기 자신을 갖고 오고 일단 스스로한테 액티브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토글 처리를 합니다. 토글이라는 함수는 이 클래스가 있으면 빼고 없으면 넣어주는 기능을 자동으로 반복하는 기능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얘를 클릭했을 때 부모 요소, 조상 요소 중에 컬랩스라는 클래스를 찾아요. 지금 이 예제 구조로만 보면은 패런트 노드로 찾아도 돼요. 근데 굳이 클로셋을 써서 조상을 찾은 이유는 나중에 여기 꾸미다 보면은 사이사이에 HTML이 들어갈 여지가 있잖아요. 뭔가 좀 더 화려하게 만들다 보면 태그가 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그냥 이 사이사이에 태그가 몇 겹이 돼도 한 번에 원하는 걸 찾아가게끔 조상으로 찾은 겁니다. 커런트가 요 타이틀이고 패런트는 전체 박스 영역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열어야 될 거는 요 안에 있는 콘텐트 영역이죠. 부모로 거슬러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내가 열어야 될 대상을 다시 찾은 거예요. 자, 요 패런트 객체 안에 있는 콘텐츠를 찾습니다. 요이즈 하나에 지금 여기서 봤었던 게 거의 다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요 콘텐츠한테 맥스 에이트가 있으면 0이 아니라면 널로, 그렇지 않으면 스크롤 레이트만큼 픽셀. 자, 이렇게 부여해서 한 개가 구현이 완성이 되면은 똑같은 구조를 계속 늘려 놓으시면 얘네가 전부 반복문에 의해서 일괄 동작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요 예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전부 각각 동작해요. 이렇게. 클래스도 토글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열렸다 닫혔다가 개별적으로 동작하는데 만약에 하나가 열리면서 다른 것들을 자동으로 닫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를 클릭했을 때 나머지 전체를 반복을 돌면서 다 닫아줘야 돼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교환에는 없습니다. 원래는 저거 만들어 놓고 학생들한테 그러면 연동되게끔 바꿔보세요라고 이제 연습 문제를 내거든요. 이렇게 동작하는 거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코드를 열어 놓을게요. 자, 일단은 똑같이 모든 제목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이벤트를 걸어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클릭이 되면은 여기가 동작할 거 아니에요. 제목이 클릭이 되면. 제목이 클릭이 되면은 document.query selector all content. 도큐멘트로 시작하면은 모든 문서를 다 찾는다 그랬죠. 이 콘텐트를 다 반복 돌면서 일단 다 높이를 무조건 다 0으로 바꿔요. 모두 다 닫아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릭된 자기 자신을 가져오고 자기 자신한테 액티브 클래스를 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큐멘트.쿼리 셀렉터 올 하면서 타이틀을 다 찾아요. 이거를 이제 제가 코드를 하나씩 묶어가면서 어떤 역할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코드는 이렇게 놨고요. 그 다음에 일단 맥스8를 뺄게요. CSS에서 맥스8를 뺐으니까 일단 다 열린 상태로 돼 있을 거예요. 자, 클릭했을 때 모든 컨텐트를 받아와서 맥스8를 널로 바꾸라고 했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 높이 값을 다 제거하라는 얘기, 얘네들의 높이 값을 다 제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는 열려있는 모든 항목들을 다 강제로 닫아버리는 처리가 돼요. 여기 지금 맥스8 값 자체가 아예 부여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적당히 150 정도로 한번 넣어볼게요. 150 픽셀. 자,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반복문 돌면서 맥스8를 다 강제로 널로 바꾸니까 다 닫아버립니다. 왜 동작을 안 하냐? 스타일점 맥스8. 잠시만요. 아, 얘가 뻗었구나. 여기가 지금 동작을 안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찍어볼게요. 동작은 하고 있고, 콘텐츠를 가져오면서, 맥스8를, 아, 뭘로 닫기. 네, 0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자, 맥스8 값을 전부 0으로 바꿉니다. 0 픽셀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스타일 시트 상에서 지금 오버플로우 히든을 잠깐 빼면 네, 이렇게 닫히면서 다 삐져나가는 건데 삐져나가는 거를 지금 오버플로우로 다 잘라버렸던 얘기예요. 클릭하면 이렇게 다 닫히는 처리를 먼저 넣고요. 그 다음에 클릭된 자기 자신을 가져와서 걔한테 토글 클래스를 넣었다 뺐다 해요. 자, 이게 클릭하면 열렸다 닫혔다가 원래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이 토글이라는 클래스를 넣었다 뺐다 해요. 여기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보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시각적으로 이제 온오프로 배경 색깔 준 거죠. 이렇게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면 액티브 들어가고 얘도 클릭하면 액티브 들어가고 얘도 클릭하면 액티브 들어가고 액티브
얘도 지금 타이틀 액티브가 아닌데 클릭하면 액티브 들어가고. 액티브를 토글만 클릭된 자신한테 액티브를 토글하라고만 했으니까 없으면 넣고 있으면 빼는데 그게 클릭된 항목에 대해서만 동작을 해요 지금. 근데 여기서 하나가 켜지면 다른 건 다 꺼지게 하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제목 영역을 전부 반복 돌면서 제목 영역 문서 전체에서 제목 영역을 반복 돌면서 반복문의 원수 하나가 현재 내가 클릭된 항목과 다르다면 자 얘를 클릭했으면 일단 얘는 토글 클래스 그 액티브 클래스를 토글을 했는데 그다음에 전체를 반복 돌면서 내가 클릭된 항목 하나를 빼고는 전부 액티브 클래스를 제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오프시키는 거죠. 그래서 remove active 그러면은 얘를 클릭하면 켜져 있고 다른 거 클릭하면 딴 게 꺼져요 이제. 이렇게. 자 그다음에 선택된 자신의 상위 요소를 가져옵니다. 그 상위 안에서 내용을 가져오고 액티브 클래스가 있으면 널 없으면 스크롤 레이트로 바꿔라. 그럼 이제 열리는 게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널이 아니라 0 픽셀로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뭐 널로 해도 동작 문제 없으니까 이제 CSS를 원상복구해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먼저 구현을 하시고 요거를 이제 접목을 하시면은 아이고 너무 작다. 요걸로 이제 예제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해 보시면 이제 컬랩시블에 대해서는 웬만한 실무 패턴은 다 커버가 된다고 봐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요 파일은 제가 단톡방에 따로 올릴게요. 네 올려드렸으니까요. 일단은 6번 예제 완성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 그 별도 파일로 한번 더 구현하셔서 어디가 다른지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특히 콜랩시블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바뀌어도 그 자바스크립트가 거의 안 바뀌기 때문에 이 코드는 거의 상용코처럼 쓰셔도 될 거예요. 자 9시 10분에 뵐게요. 자 요번 예제는요. 여기 화면상에 아무것도 내용물이 없는 빈 UL 태그가 하나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거는 자바스크립트로 뭔가 제어하고자 할 때 일단 바디 태그 안에 코딩해 놓은 것만 제어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선행 조건이 바디 태그 안에 내가 제어할 HTML을 만들어 놓고 시작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저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덧글 쓰기 같은 거. 리뷰 같은 거 작성할 때. 내용을 입력하고 버튼 누르면 없던 게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요 어딘가 태그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HTML을 만들어 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진짜 코딩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요소를 생성해서 이게 집어넣는 건데 어펜드 차일드는요. 기존 거를 유지하고 무조건 맨 끝에다 추가해요. 이너 HTML은 기존에 있는 걸 딱 지워버리고 그냥 새로 하나만 집어넣는 기능이고요. 어펜드 차일드라고 하는 기능은 무조건 맨 뒤에 추가해요. 근데 이제 인설트 비포라는 게 있어요. 인설트 비포가 파라미터가 두 개인데 그냥 쓰면은 얘도 어펜드 차일드랑 똑같이 맨 마지막에 추가가 돼요. 하지만 말 그대로 인설트 비포 무엇인가 전에 넣으란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그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면 내가 지정한 요소 바로 직전에다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퍼스트 차일드에 인설트 비포라고 넣었어요. 그러면은 맨 위에 추가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추가된 애들은 개별적으로 이벤트를 또 가질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또 이렇게 지워요. 개별적으로 이벤트를 또 줄 수 있어요. 생성한 애들은. 자, 여기부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조금 고달퍼요. 자, 목록 정의 태그랑 거기에 들어갈 항목 적당히 사이즈 줬고요. 아이템의 퍼스트 차일드. 일단은 아이템 사이사이에 테두리, 보텀 아래쪽에 이렇게 선 주고요. 맨 첫 번째 거만 보더 탑 위에 뚜껑 하나 닫았어요. 사이사이 구분선 뒀고 배경 색깔 주려고 클래스 만들었고요. 자, 인풋 태그에 코멘트라는 아이디를 갖는 요소인데요. 제대로 된 내용은 19단원의 폼 요소 다룰 때 다시 소개가 될 건데 일단 가볍게 입력한 내용을 취득하는 코드를 가볍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입력한 내용을 요 UL 태그 안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UL 태그 자체를 리스트라는 이름의 객체로 가져왔고요. 입력한 내용을 취득해야 되니까 인풋 태그도 가져왔습니다. 요 버튼 3개를 누르면 3개가 공통적으로 li 태그를 만들 거고요. 이 코멘트에 입력한 내용을 사이사이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버튼 3개를 눌렀을 때 전부 똑같은 객체를 만들 거니까 코드가 3번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은 코드가 2번 이상 반복되면은 그때는 함수를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append child, insert before 1, insert before 2 각각의 버튼에 클릭 이벤트를 걸었는데 여기서 전부 li 태그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똑같은 코드가 들어갈 테니까 그 코드를 함수로 묶었어요. get item이라고. 그럼 여기서 그 함수를 호출하면은 얘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실행이 되겠죠. 자, 다만 각각의 버튼 눌렀을 때 li 태그를 만들면서 클래스로 여기에 배경 색깔을 의미하는 클래스를 각각 다르게 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클래스 이름은 버튼들이 실행됐을 때 각각 다르게 들어가는 조건값이니까 요 클래스 이름을 파라미터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내용은 document.query selector, 도큐멘트에서 뭔가 가져오는 기능이었죠. 반대로 바디 태그 안에 코딩되어 있지 않은 HTML을 자바스크립트로 생성할 때는요. document.create element입니다. create가 생성한다잖아요. element는 태그라고 말씀드렸죠. li라는 태그를 만드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한테 코딩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이 li 태그는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었던 그 쿼리 셀렉터로 가져온 거랑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li 태그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다가 클래스 아이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랑 그다음에 파라미터로 전달된 클래스 네임을 같이 넣습니다. 왜 우리 클래스 할 때 2개 이상의 클래스는 띄어쓰기로 구별하죠.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여러 개 클래스 넣으실 때는 add에다가 쉼표로 계속 나열하시면 돼요. 그럼 한꺼번에 여러 개 클래스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li 태그에다가 여기에 만약에 red라고 값이 들어왔다면 여기서 li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요 구문에 의해서 클래스 이퀄 아이템 그리고 red 이렇게 클래스를 준 거죠. inner html로 여기에 뭔가 넣을 건데 자 우리가 인풋 태그 쓸 때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 세팅되게 있게 하고 싶으면은 밸류 속성을 쓰죠. 밸류하고서 뭐뭐뭐라고 하면 이 내용이 입력된 상태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바스크립트로 갖고 온 대상이 인풋 태그라면 그 객체에 밸류라는 값을 적용하시면요. 입력 값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인풋 태그에 입력한 내용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li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 li 태그한테 클릭 이벤트도 걸어요. 자, 이점 커런트 타겟은 자기가 클릭된 자기 자신이죠. 스스로한테 리무브라는 함수 호출하면요. 이 존재 자체를 지워요. 자,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서 리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get 아이템하고서 블루라고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 블루라고 파라미터 준 게 이 클래스 네임이잖아요. CLS 네임. 그러니까 블루라는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li라고 하는 거를 리턴했으니까 결국은 요만큼의 코드가 이 함수가 호출된 자리. 여기를 대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좀 더 단순하게 해 본다라고 하면 함수 없애고 이 함수에 있는 내용이 요 자리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ppend child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li 태그를 생성해서 클래스 적용하고 내용 세팅하고 li 태그 이벤트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의 내용이 진행되는 동안 이건 바디 태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li 태그라는 게 생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바디 태그에 포함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생성하면은 기존의 바디 태그 안에 있는 어떤 태그 안에다 끼겨 넣어 줘야 돼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append child예요. UL 태그한테 자바스크립트가 코딩한 li 태그를 자식 요소로 추가한 거예요. append child는 기존 항목을 유지하고 맨 뒤에 추가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insert before라는 버튼을 또 누르면 여기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코드 제가 똑같이 이렇게 바꿔 볼게요. 여기에는 red라고 하죠. 자, insert before 1이라는 버튼 누르면 li 태그를 또 생성을 해요. 그리고 그 li 태그한테 클래스 주는데 아이템과 이번엔 red라는 클래스를 줬습니다. 입력 내용 가져왔고요. 클릭했을 때 스스로를 없애버려라 라고 이벤트 걸고요. 걔를 리스트가 아까 UL 태그였어요. UL 태그에 insert before 조금 전에 만든 li를 넣어라. 근데 두 번째 파라미터를 널로 줘요. 두 번째 파라미터가 널이면 append child랑 똑같이 동작해요. 맨 끝에 추가. 자, 세 번째 버튼 누르면요.
여기서도 li 태그를 또 생성한 다음에 클래스 주고 입력값 세팅하고 클릭했을 때 스스로 없애라라고 이벤트 만든 다음에 얘를 ul 태그에다가 insert before에서 넣었어요. 근데 이번엔 두 번째 파라미터가 뭐가 있죠. 그러면은 얘가 가리키는 거 바로 before에다가 넣어요. 근데 li 태그에 first child면 ul이 있고 li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first child는 가장 첫 번째 거잖아요. 그거 전에다가 넣으라고요. 그거 전에다가. 그럼 맨 위에 추가하는 거죠.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다면 중간 삽입도 가능한 거예요. 자, insert before가 있지만 insert after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코드를 이제 곰곰이 보시면요. 이만큼의 코드가 계속 똑같아요. li 태그 만들어서 어딘가에 낑겨 넣는다니까 이 li 태그를 만드는 요 절차가 코드가 계속 똑같이 나와요. 이 적용하는 클래스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만큼이 계속 똑같죠. 똑같은 코드가 두 번 이상 반복됐을 때 이렇게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조금씩 고치면요. 그거를 코딩할 때는 하드 코딩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노가다예요. 똑같은 코드가 두 번 이상 반복되면은 무조건 함수로 빼세요. 그래서 이만큼을 잘라내서 get item이라는 함수를 만들면서 여기다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get item으로 호출하면 아까 코딩했던 게 그대로 여기서 실행이 되겠죠. 그럼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 돌려줘야 되니까 리턴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const li는 get item이라고 호출하면은 이걸 호출한 것만으로 이마만큼의 코드가 동작해서 생성된 li를 1로 리턴을 해주니까 그거 여기다 넣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어디서나 get item이라는 거를 호출하면은 요 코드가 동작해서 그 자리에 돌려주니까 코드가 이제 축약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요. 아까보다 좀 짧아졌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다음 거. 이 get 아이템을 호출하면은 이만큼의 코드가 매번 똑같이 실행되는데 지금 하면서 요 클래스 이름은 계속 조금씩 변화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여기는 좀 바꿔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함수의 파라미터로 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함수의 파라미터가 있으면 호출할 때 그 값을 주면 되잖아요. 여기서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요 블루라는 값이 1로 전달이 돼서 여기에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처리가 비슷한데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야 된다라고 하면은 걔를 파라미터로 이제 구성을 하면 됩니다. 얘는 레드, 클래스가 블루, 오렌지, 핑크네요. 오렌지, 핑크. 자, 이렇게 해서 요 이제 마무리해도 되는데요. 이 get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의 결과가 여기에 저장되고 이 li는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결국은 얘가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중복되는 거 치환해 버리고 그냥 바로 넣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축약되죠.
이렇게. 함수 호출 결과를 함수의 호출 결과를 변수에 저장을 해서 개를 쓰는 거랑 중복되는 변수 지우고 함수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쓰는 거랑은 1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건너뜬 코드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면은 호출 결과를 변수에 담아서 그냥 넣으세요. 전혀 프로그램적인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똑같은 코드가 여러 번 반복되는 거를 함수로 빼는 거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조상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 코딩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코드의 재사용이에요. 한 번 작성한 코드가 1타 쌍피 거두면 좋고요.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그걸 판단하시는 기능이 그 방법이 구성이 비슷한 코드가 2번 이상 복붙되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함수화하려고 한번 여러 번 시도를 해 보세요. 그거 연구 많이 하시면 작성하시는 코드 구조가 좋아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된 내용을 이제 계속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자, 대체로 이 코드가 언제 많이 쓰이냐면요. 지금은 입력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요소를 생성했는데 어 화면에 출력하고 싶은 내용이 이 페이지 안에 코드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콘텐츠를 끌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끌어온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HTML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얘가 백엔드고요. 백엔드에서 끌어오는 기술을 AJAX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하는 거를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프론트 개발자고요. 퍼블리싱의 자바스크립트랑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는 그래서 맥락이 좀 달라요. 프론트엔드는 없는 거를 만들어내요, 계속. 자,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자바스크립트로 HTML 태그에 대한 객체를 생성한 거예요. 근데 때때로 백엔드에서 콘텐츠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HTML 코드 자체를 받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 왜 요즘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글쓰기 작성할 때 그 위즈윅 에디터에서 글꼴 모양 설정하고 글자 크기 세팅하고 뭐 이런 글쓰기 기능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용을 작성하면은 작성된 내용이 HTML 코드로 나와요. 그럼 작성된 내용을 화면에 뿌리려면 다시 이 HTML을 뿌려줘야 되거든요. 이걸 백엔드가 갖고 있다가 프론트한테 돌려줘요. 이때 전달되는 게 문자열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뭔가 추가할 때는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저렇게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라는 경우가 있고요. 자, 요건 예제가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아까는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로 추가했죠. 근데 이번에는 추가되는 내용이 HTML 태그 문자열 자체입니다.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라고 해서 아까는 객체를 만들어서 걔를 넣어줬는데 이번에는 HTML 태그를 그냥 자체로 통째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방법이 좀 달라요. 자, 똑같이 UL 태그 객체를 가져왔고요. 인풋 태그에 입력값 취득하려고 코멘트 가져왔습니다. 버튼이 4개예요. 그래서 버튼에 따라서 클릭 이벤트가 아까 걸었어요. 자,
HTML 태그를 직접적으로 코딩해서 넣을 때는 크리에이트한 게 아니라 직접 코딩해서 넣을 때는 어떤 기준점에 내용이 있으면 시작 태그 직후 CSS에 왜 before, after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떠올리시면 돼요. after begin, before end. 여기가 CSS로 치면은 before가 되겠죠. 여기는 after가 됐고요. after begin, 시작 직후, before end, 종료 태그 직전. 그리고 또 있어요. before begin, 시작 태그 직전. 그리고 after end, 종료 태그 직후. 총 4군데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얘는 중간 삽입은 안 돼요. 자, 그걸 처리하는 기능이요. 전부 똑같은 함수입니다. insert adjacent HTML. 첫 번째 파라미터로 위치를 지정합니다. 자, before begin이랑 before end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집어넣고 싶은 태그의 외부에 추가하는 거죠. li 태그가 ul 태그가 있을 때 여기가 before begin이고 여기가 after end. 얘네들은 ul 태그 외부에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안에 추가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위아래에 덧대는 거죠. 여기에 이런 HTML 태그를 문자열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이때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HTML 태그 자체가 그냥 문자열이에요. 객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쿼리 셀렉터나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문장을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적용이 안 돼요. 이벤트 적용하려면 옛날 방식으로 해야 돼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함수를 클릭했을 때 호출하도록 옛날 방식으로 이벤트를 넣어야 돼요. 이때 전달되는 이 디스가요. 요 디스를 지금 여기 전달되는 요 디스가 요게 타겟이라고 봤죠. 요 타겟이 우리가 맨날 쓰던 2점 커런트 타겟입니다. 옛날 방식에서는 그래서 디스라고 접근을 해요. 이 디스에 대한 잔재가 아직 jQuery에 있죠. jQuery에서 달러 디스 이렇게 쓰니까요. 상대적으로 이 기능은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쓰실 게 8번 예제일 거예요. 8번 예제는 진짜 지겹게 많이 써요. 적어도 AJAX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무지하게 많이 써요. 지겹게 많이 써요. 쿼리 셀렉터에서 여기에 어디 갔어? 네. 크리에이트. 왜냐면은 지금 요 예제는 꼴랑 li 태그 하나 생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응용되는 게 제일 흔한 게 덧글 쓰기예요. 그럼 덧글 하나 입력했을 때 들어가는 UI를 생각을 해보세요. 작성자, 작성 일시, 수정 버튼, 삭제 버튼, 덧글 내용, 뭐 밑에 뭐 좋아요 버튼, 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이 구조를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해줘야 되면은 만들고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겁먹지 마세요. 직접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거 저도 학생들 가르쳐 취업반 학생들 가르쳐 보면은 나중에 가면 여기 코드는 반응이 다 똑같아요. 어렵다가 아니라 귀찮다예요.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어려운 거는 저를 들들 볶으시면 돼요. 헷갈리는 거는 근데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돼요. 귀찮으시면 저는 땡큐죠. 다 아신다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항상 반응이 귀찮아요. 지금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2교시 때까지는 예제가 그래도 좀 명확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이런 거구나 하고 알아갈 여지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근데 여기부터는 코드가 되게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게 뭐지 싶으실 텐데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아, 또 이거야 그 소리 나오실 테니까요. HTML로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력해야 되는 내용이 HTML로 한다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뉴스 기사라고 하면은 뉴스 본문을 다 HTML 안에 코딩을 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댓글 같은 거는 사용자가 뭐라고 입력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댓글 UI 같은 거 퍼블리싱 해보시면 임의로 그냥 더미 텍스트만 그냥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잖아요. 실제 서비스 그렇게 운영 안 하잖아요. 사용자가 뭐라고 작성할지 모르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앞으로 생성될 내용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블리싱이 바라보는 HTML은 그래서 정적 HTML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프론트에서 바라보는 HTML은 동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동작을 하나? 아, 라이브러리가 없구나. 네. 요거 검색을 하면 이제 요 키워드로 이미지를 검색해서 여기 쭉 생성이 돼요. 근데 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일단 검색 결과는 다음에서 받아와요. 근데 다음에 검색했을 때 이미지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럼 결과를 미리 코딩해 놓을 수는 없겠죠. 대충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자료를 하나 더 드렸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왜 오픈 소스를 사용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jQuery 써보신 분들은 플러그인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ES6 방법하고 ES5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사실 플러그인은 제가 다 정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어디 그 단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개인들이 만들어서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좀 흔해 빠진 거 말고 인터넷에서 쉽게 자료 찾을 수 있는 거 말고 그냥 평상시에 제가 쓰는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제 개인 위주로 정리한 거니까 약간 원하시는 기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방법만 알면 사실은 그냥 인터넷 검색해도 충분한 거니까 전체적인 맥락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AUS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 오픈 소스를 다 안 깔아서 좀 동작을 안 하는데 이게 실제는 스크롤 이렇게 움직이면 왜 좌우에서 스르륵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애니메이션 온 스크롤이라 그래서 스크롤바에 반응하는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스크롤로 내가 픽셀 값만 잡아주면은 애니메이션 스크롤 동작하는. 그래서 요즘 되게 잘 쓰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거 몇 가지 있으니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늦었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행히 시간 넘기진 않았네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